안녕하세요. 부동산 닌자 안준석 멘토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0일 이제 이 전에 나왔던 대출 규제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딱 요점만 정리해 드릴 테니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걱정 많으실 겁니다. 내가 대출 규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집을 사야 될지 사지 말아야 될지요.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 현재 대출 규제를 요약을 하면은 편합니다. 되게 다주택자들은 집을 사지 마라. 다주택자라고 얘기하면은 2주택자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 주택 대출 안 나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말고 집이 없는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만 집을 사라는 게 이번 대출 규제의 골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무서워하실 수가 있어요. 다주택자가 집을 사지 말라고 하네? 그럼 내가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분명 될 텐데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경쟁자, 즉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의 가장 큰 경쟁자는 다주택자입니다. 이 사람이 빠짐으로써 나는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가 현재 대출 규제 상황을 정리해보면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주택자면 전세 대출도 막고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세 대출을 막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규제가 좀 독하게 나왔습니다. 속된 말로 독하게 나온 겁니다. 전세 대출조차 막고 있는 은행들이 있다. 그러니까 1주택자 이상들, 그러니까 2주택자 이상들은 좀 신중하게 내 자산의 한도 내에서 만약에 내가 투자금이 1억이 있다. 다주택자들은 웬만하면 1억 내에 있는 물건만 취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 자본금 내에서만. 무주택자, 1주택자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된다. 대출이 크게 무리 없이 나올 것이다. 다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아마 스트레스 DSR일 겁니다. 스트레스 DSR로 인해서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드는 부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봉 1억 기준으로 해서 내가 5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대출 한도가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줄어들더라고요. 그 부분만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대출을 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왜? 누구 때문에? 이게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정부에서 2024년 8월 8일 날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이 공급 대책의 골자는 서울에 있는 집들, 수도권에 있는 집들 공급 많이 해주겠다가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의 가장 큰 기틀입니다. 근데 그 기틀의 내용을 보면은 개발 제한구역을 풀어주겠다, 그린벨트 풀겠다, 그 다음에 다스빌라 오피스텔 이거 민간으로 해서 공급받아가지고 우리가 분양해줄게.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우리 정부 믿으면은 집 줄게. 요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싶은 거는 다스빌라랑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다들 아마 시청자분들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이 다스빌라 오피스텔에 우리가 살고 싶은 게 아닌데 다스빌라 오피스텔 공급해줄 테니까 기다려. 이거 맞지 않죠. 또 두 번째로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풀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풀어도 단기간에 쓸 수가 없어요. 그린벨트 풀고 토지 수용하고 개발하는데 적어도 10년입니다. 이 정부에서 지금 어르고 달래고 있는 겁니다. 너네 조금만 더 기다려. 얼마나? 10년 동안. 그거 아니면은 다스빌라 오피스텔 들어가. 이거를 알고 이제 국민들은 너무 많이 당한 거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아파트를 공급할 재간이 없구나. 왜냐, 아파트 아무리 빨리 공급하려고 해도 3년인데 3년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정부에서 이런 대책들을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고 다들 집을 사는 겁니다. 그 공급 정책이 나오고 난 직후부터 해서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 보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더 이상 낼 수 있는 공급 정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제가 봤었을 땐 공급 정책이 이렇게 냈으면 안 됐어요. 과감하게 오피스텔, 다스빌라, 주거용 부동산에서 산정 제외했었어야지. 그나마 좀 진정이 됐었을 겁니다.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아파트로만 수요를 돌리게 하고 아파트로만 공급 대책을 잡고 있는 이 구조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의 실패라고 봅니다. 당연하게 이 아파트의 공급 부족은 예견돼 있습니다. 3년 전에 이미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거는 2024년 기준으로는 2021년에 인허가를 받은 게 지금 공급되는 거고 2022년, 2023년에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거는 앞으로 2025년 6년부터 공급 부족이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인허가 물량 정말 많이 감소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 취소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아파트를 못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도 남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나 계약금 포기하겠다. 집 안 지을 거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라고 손에 들고 나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은 집값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인데 이건 100% 확신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수도권 위주로. 인구가 빠지는 지방은 거점 도시들만 올라갈 거고 예를 들면은 거점 도시 특색이 있는 부산으로 따지면 해운대고죠. 이런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좀 많이 빠질 겁니다. 앞으로 조금 더 빠질 거예요. 근데 수도권 위주로 인구가 계속 올라오는 곳들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제는 현 상황에서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그래도 명색이 부동산 경매 유튜버잖아요.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사서 적당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시장입니다. 경매 꼭 하셔야 됩니다. 공매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저희 좋은 강의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강의 들어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도움 많이 받으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하나 또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 경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받아서 정상적인 가격에 단기 매도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향도 있습니다. 2년 뒤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입지 좀 괜찮은 준신축 혹은 신축, 구축 아파트 받아서 월세 받고 있다가 그 시기에 매도하는 것도 차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부동산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점프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왔어요. 지금 이 기회를 타지 않으면은 2019년, 2020년에 나왔던 벼락거지라는 얘기가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될 겁니다. 슬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공부를 해서 투자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경매는 10년 전이든 지금이든 다 똑같은 소리 하는데요? 그렇죠. 경매 하시는 분들은 항상 똑같은데 이 사이클이 있어요. 최근에도 안 좋은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공동투자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괜찮아요. 저는 공동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제가 항상 유튜브 찍을 때마다 여러분들 공동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돼서 각자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시장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투자자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돼서 내가 공부를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시장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들인 이 시간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다음 주제는 유리한 사람은 누구, 불리한 사람은 누구냐인데 역시나 불리한 사람은 다주택자입니다. 내가 집이 2채 이상이다, 3채 이상이다. 이번 시장에서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산 주택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근데 무주택자다, 1주택자다. 지금 시드머니 많이 불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반드시 이번 시장에 참석하셔야 돼요.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시고 단기 매도를 통해서 혹은 2년 뒤에 비과세를 받고 파는 이 시기를 반드시 노리셔야 됩니다. 정말 많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습니다. 다음 주제는 경매는 어떻게 접근을 할까인데 이거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매에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방향성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이 다주택자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매도가 필요한 물건들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우량한 물건을 담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팔 거는 팔고 그 다음에 담을 거를 새로 담는 방향입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지방에 있는 물건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 하나 더 사는 거 괜찮습니다. 대출 나옵니다. 단기 매도 충분히 가능하고 최근에 받으셨던 분들도 대출 80%까지는 다 무난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 없이 내가 지금 하던 방향 그대로 들어가셔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주택자 가장 마지막이죠. 집 사시면 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가진 자본금 내에서 가장 우량한 물건을 사시면 돼요. 그것이 자산을 지키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한 이 영상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아쉽지만 좀 슬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 빠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움직이고 투자를 하실 거니까요. 저희 부동산 이인자는 앞으로도 이런 정책적인 방향성에서 저희가 투자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온다면 반드시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